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2026년 아시아 북중미 2026 라운드 한국과 중국의 결승전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그리고 생생하게도 중국 언론 조사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몸값은 132만 유로, 한국은 1억 2,920만 유로로 비교됐는데 이는 한국의 15승 기록보다 12배 높은 금액이다. 동아시아 대회를 제외하면 중국의 1패, 손흥민이 국가대표로 뛰는 동안 아쉽게도 일본과 경기한 적은 없고 중국과 6경기를 치렀다. 출전 시간이 부족해 한국은 중국의 0에서 1로 패했다. 그 경기는 원전에서 열린 2018년 월드컵 예선 결승전에서 러시아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경기였다. 한국 방문에서 중국이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결과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은 적이 없다.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은 3팀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주목한다. 심지어 중국 팬들도 실제 점수는 5에서 0이었다. 주민규의 등장으로 퀄리티도 높아졌고 유럽 최고 리그와 맞먹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는 최소 실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절박한 경기였고 최소한 1에서 0의 스코어로 월드컵 진출을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승부인 만큼 온갖 꼼수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깔끔한 경기를 펼치는 것은 파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축구가 많이 힘든 건 알지만 선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만의 축구를 하라고 격려했다. 그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레이가 출전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나중에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혼란스러웠지만 경기는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전체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우레이가 참석했다. 명단에 올랐으나 선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전과 라인업이 다르다. 메르세데스 벤치에서는 기대주인 주민규 12골을 터뜨려 프리미어리그 15위에 오른 황희찬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에 활약했다. 풀백은 황재원으로 교체됐고 싱가포르전 배주의 골을 어시스트한 박승욱 선수는 경기 시작 30분 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조현욱, 골키퍼 박승욱, 권경원, 조유민, 김진수,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이 선발부터 나섰다. 벤치에 앉아 수비수 5명쯤 있을 줄 알았는데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의 전술은 어차피 상관없었다. 두 줄로만 방어하세요. 실제로 중국은 전반 25분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격 측의 패스조차 나오지 않았고 전반 30분까지 8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을 압도했다. 4개의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후반 19분 손흥민이 돌파해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며 직접 프리킥 기회를 2개나 얻었으나 아쉽게 벽에 부딪혔다. 후반 28분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호흡을 맞춰 미드필더 이강인이 직접 킥을 하게 만들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은 득점에 실패해 전반 34분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옆에서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다. 경기는 약 7분여 만에 갑자기 팽팽해졌고 페인 언더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한국의 공격은 소강 상태에 빠졌다. 환호성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고 곧바로 6만여 명의 한국인 군중이 한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교육을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골이 없어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앞선 팬들은 불만과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의 나이는 43세다. 갑자기 양손으로 점수를 3에서 0으로 끌어올린 그는 기분 좋게 웃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손흥민의 팬서비스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한국 팬들의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그 점수는 3에서 0이다. 중국 팬들이 울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경기 점수가 3에서 0이었다는 걸 몰랐다면 이번 경기도 3에서 0이었다. 그는 완전히 화가 나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후반이 시작되자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동훈 감독은 그대로 플레이하도록 내버려뒀다. 60분 안에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 목표가 되겠네요. 전반 60분에는 손흥민 반대편에 이강인이 나섰다. 손흥민에게 완벽한 패스를 해주며 골문 밖으로 공을 보냈다. 공격 본능이 뛰어나고 왼발로 달려들어 상단 코너로 곧바로 마무리한다. 이강인이 득점을 위해 달려들자 쉴 새 없이 달렸고 손흥민은 손흥민을 반갑게 안아줬다. 또한 매우 재미있습니다. 국
그러나 그가 교체되자마자 태국이 경기를 시작하면서 골이 터지면서 한국은 태국과 편안하게 통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부분도 수비에 나섰으나 중국은 싱가포르의 승점 3이 넘는 차이로 0에서 1로 패해 운에 맡겨야 2에서 0이 끝날 줄 알았다. 대신 우레이의 장인 링을 데려왔고 펜트의 유리와 손흥민의 흔적이 없어 최소한 한 골이라도 넣길 바랐다. 마치 팬들을 위한 콘서트 같았으나 한국은 막판 승부차로 추가골을 넣지 못했다. 후반 85분에는 손흥민이 다시 한번 팬들에게 절정의 분위기를 선사했다. 주민규의 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권경원의 헤딩슛은 약속대로 코너킥에서 나왔으나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이 1에서 0으로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망스럽다. 상황이 다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솔직히 최종 예선을 재미있게 하려면 태국이 승점을 많이 못 얻는데 중국이 화려한 역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89분간 도발을 하던 중 김진수가 한 선수를 넘어뜨려 페널티킥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다. 페널티킥은 5분간 보상됐다. 손흥민은 전성기 때 중국을 조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드리블의 달인임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3에서 0이 아닌 1에서 0으로 패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중국 팬들의 불만스러운 반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93분 동안 여전히 최선을 다했다.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결국 한국의 고마움을 표하고 결국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 태국과의 경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상대로 한국은 폼이 매우 쇠퇴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지 못했다. 최근 유럽 본선을 준비할 때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이 모두 약한 팀에게 패했다.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중국 선수가 고의로 여러 차례 파울을 했을 때 화를 냈는데 마침내 부상 없이 끝낸 게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었다.